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에 CPI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4년 10개월 만에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즉, 물가가 낮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4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직전에 거의 대해서 30%까지 다시 한 번 더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덕분에 전날 러셀 지수는 1드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양자 섹터를 포함해서 여러 섹터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도 8까지 도달한 상태이긴 하고요. 자, 고무적인 건 금요일에 반도체 섹터가 약간 쉬어갔어요. 즉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면 무엇이 있냐면은 반도체가 쉬어갈 때, 자, 러셀이 상승하면은 전반적으로 수급이 순환매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도 반도체 섹터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만 나와줘도, 즉 IO 중소형주들 위주로 아니면은 코인이나 관련 섹터들 위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마이크론이나 아니면은 TS도, 이것도 아니면은 샌디스크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대부분 지금 25년도 12월 말부터 해서 2월까지 다들 정신없이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이 시기에 과연 다른 종목들은 어땠냐 하면은 사실 아이온큐도 그렇고 비슷하게 모두 하락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이온큐도 하락, 조비 에이비에이션 같은 경우도 하락, 그리고 아베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하락. 자, 이런 식으로 사이버 마이닝도 하락.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섹터들, 즉 섹터가 다른 여러 종목들이 동일하게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지금 다 마지막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지수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러셀이 상승이 나오고 있던 거는 결국 반도체 섹터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S 버티고 있었던 거지, 실제로 대부분 종목들은 12월부터 하락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중소형주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대형주들까지도 모두 동일하게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유일하게 딱 하나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반도체가 쉬어가야, 그래야 증시가 순환매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 결국 반도체가 쉬어가야 된다. 그래야 조금 더 상승이 나온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러셀 지수 기준에서는 지금 언제부터 1월 21일부터 이어진 상승 추세 하단을 지지받고 반등이 나온 상태예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더라도 일단 반등이 성공적으로 출현했기 때문에 이후로 단기적으로 이 삼각수령 상단을 돌파해주면서 상승이 나와줘야 러셀 기준에서는 최소한 3% 이상의 상승이 더 나오면서 아이온큐나 이런 중소형주들 위주의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러셀은 지금 구간에서 최소 7,000포인트, 2,700포인트 정도를 돌파해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S 전날 좀 횡보를 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고요. 결국 직전에 나스닥이나 S&P 500의 상승, 그리고 횡보를 야기했던 반도체 섹터들이 쉬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횡보가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걸 해석할 수 있냐? 실제로 지금 SPY 같은 경우는 670포인트를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지금 전날도 해당 구간을 지지받고 마무리되었는데, 지금 일본 기준이나 4시간 본 기준이나 지금 보시면은 700포인트 근처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직전에도 이런 구간들 고점 돌파 못한 건 동일하지만, 하지만 이때는 실제로 본인이 추세를 타고 가면서 상승이 나오던 시기였고요. 지금은 추세를 이탈하고 나서 이후로 추세를 상승으로 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간 내에서 반대로 이런 수렴의 추세 내에서 하단을 이탈할 경우 하락이 나올 수 있겠는데? 라고 우려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구간은 70포인트라는 거예요. 670포인트는 실제로 4시간 봉 기준에서 구름대 하단 G라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12월 18일에 직전 전저점 G라고 합니다. 즉 이 구간을 이탈할 경우 BY 기준에서는 강한 하락세가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일봉 기준에서는 실제로 마지막으로 지지받아야 되는 일선 추세선 G라인이기도 해요. 근데 직전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670포인트를 이탈할 경우 CTA가 어마어마하게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SPY 기준에서 670포인트를 이탈하면은 추가적으로 3%에서 10% 이상의 하락이 열려
열려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670포인트를 이탈했을 때 하락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만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67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무조건 상승해야 되는 것이 현재 증시의 숙제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S&P 하락이 나올 때 러셀이 반등이 같이 나와준다면은 중소형주 위주로는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일단 670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은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4시간 본 기준에서 조금 더 해석을 해드리자면은 지금 4시간 본 기준에서 캔들이 21선, 51선 데드 크로스 난 상태에서 지금 마지막 구름대 하단 지지받고 있어요. 지금 이 주황색 구름대 하단 이미 이탈한 상태이고 두 번째 이 갈색 구름대 하단 마지막 하단 구간이거든. 이 구름대 하단까지 이탈해버리면은 과거에 어떤 패턴들이 있었냐면은 구름대 하단을 이탈했을 때 추가적인 하락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갈색 구름대를 이탈했을 때 결국 한 번 더 하락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충분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갈색 구름대를 이탈했을 때 그 다음 장기 평선들을 지지받아줘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112일선 이탈하면 24일선을 지지받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4시간 본 기준에서 112일선과 24일선이 모두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름대를 이탈하고 111일선과 24일선을 이탈했을 때 어떤 패턴이었냐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448일선까지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670포인트 이탈하면은 하락 나오는 거구나라고 한 번 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직전에 이 앞선 22년도, 23년도에도 동일한 패턴이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가 어떤 하나의 리스크를 670포인트로 놓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670포인트 이탈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종목을 매도해야 되고 실제로 670포인트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일본 기준에서도 5일선, 10일선, 21선, 51선 지금 이평선 모두 집중시켜 놓은 구간에서 이평선이 역배열되면서 밑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평선 역배열은 25년도 4월달 이후로 이어진 적이 없어요. 마지막 이평선 역배열 구간은 25년도 3월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평선이 역배열되는 구간, 실제로 5일선, 11선, 21선, 51선이 모두 역배열됐던 구간에서 얼마나 하락했는지 우리가 보자면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퍼센트에서 최대까지 그러니까 상승장이어도 이런 하락들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670포인트를 대비해서 추가로 퍼센트만 아니면은 3%만 하락이 더 나오더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반도체 섹터들 특히 XXX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빠지겠냐는 거예요. 나스닥 마이너스 1% 빠질 때 XXX 본주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씩 빠져요. 그럼 나스닥이 그리고 마이너스 한 5%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X 기준에서 15% 빠지고 XXL 즉 세배 레버리지 기준에서는 마이너스 50%까지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SPY가 60포인트를 지지받지 못하면은 결국 XXL 같은 경우도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G라인이에요. 지금 XXX 기준에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캔들이 21선을 마지막으로 지지받고 있어요. 이 21선을 확정적으로 이탈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캔들이 21선을 이탈했을 때 그 다음 51선이에요. 과거에도 캔들이 21선을 이탈했을 때 그래서 이런 구간 25년도 11월 달에도 22선을 이탈했을 때 이후로 51선까지 하락이 나온 다음에 하락이 종결됐었단 말이에요.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과거에 보자면 그리고 이 시기에는 실제로 51선도 이탈해서 그 다음 장기 평선까지도 하락이 나왔던 구간이었고요. 동일하게 직전에 이런 구간들도 실제로 21선, 51선 이탈했을 때 밀어냈던 걸 생각해 본다면은 21선 이탈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우려스러울 수 있는 구간이구나 라고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직전에 이런 구간 6월, 7월 달 21선, 51선 데드크로스 나오진 않았고 실제로 캔들이 21선, 51선을 이탈했지만 이때는 구름대 상단 지지를 받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구름대 상단 역시도 한참 밑에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실제로 하락이 나올 때 G라인이 밑에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캔들이 21선을 이탈한다면 첫 번째 G라인은 51선이 되고 직전에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5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 다음 G라인은 장기평선이자 이 구름대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L 확인해 보자면은 실제로 61불을 이탈할 경우 다음 G라인은 4에서 53불 사이. 근데 이 49불에서 53불 사이를 이탈하게 되면은 그 다음 G라인은 41.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그 경우 밑으로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하락만큼 빠진 것을 예비한 다음에 반등이 나오겠구나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SPY가 600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상승은 나온다라는 시장인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 리트했을 때 위험한지만 알고 있어도 이 종목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지속적으로 78불까지는 열려있지만 61불을 이탈할 경우 밑으로 하락한다. 이것은 꼭 기억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40불, 50불이나 41불, 42불 즉 이런 구간에서 재매수 타점을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행보가 진행되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G라인은 380불이고요. 그리고 필수적으로 돌파해야 되는 구간이 435불이에요. 지금 이 거래일 연속 435불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빅각 추세 하락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즉, 이 435불을 확정적으로 돌파해줘야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무조건 480불 상승이 확정적으로 열려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반대로 테슬라가 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670포인트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테슬라 역시도 실시간으로 400불 정도를 415불 정도를 이탈할 텐데 그러면 테슬라 415불 400불 이탈할 때 비중 축소하시고 380불이나 360불 지라인을 받으시는 걸 보면서 매수 타점 잡고 이후로 위로 올라가면서 440불, 480불 목표가 열어두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증시를 대응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테슬라는 480불은 온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 엔비디아입니다. XXL 같은 경우가 밀리면 엔비디아는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좋은 흐름이긴 하거든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00불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엔비디아는 지난주 금요일 기준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콜옵션이 들어왔어요. 모두 목표가는 200불로 콜옵션이 들어왔고요. 만기일은 3월 27일입니다. 즉, 엔비디아 이렇게 콜옵션이 들어왔다는 거는 한번 200불 주겠다라는 거구나 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엔비디아 기준에서도 지금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을 183불은 지지를 받은 상태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엔비디아는 지금 지속적으로 이 170불 초반과 그리고 190불 후반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횡보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박스권 횡보의 중심부가 180불 초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82불, 183불 이 중심부를 이탈하지 않고 횡보가 나와주면은 바로 200불까지 올라가겠구나라는 게 첫 번째로 보일 수 있는 상승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이 종목이 183불을 이탈할 경우 그 다음 지지받는 170불을 이탈할 경우 그 다음에 160불까지 하락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200불까지 올라가겠구나. 아까 콜옵션이 3월 20일경에 정말 과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00불은 온다라고 생각하고 밀리면 잡아야겠구나. 이게 엔비디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타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SPY 기준에서 실제로 670포인트를 이탈할 때 나스닥이 마이너스 5%, SPY가 마이너스 5% 하락이 나온다라면 당연히 엔비디아 기준에서도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이상은 하락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5%면은 170, 마이너스 10%면은 160불이구나. 이렇게 G라인을 받고 다시 상승 나오면서 200불까지 보면 되겠구나. 해석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똑같네. XXX 기준에서도 그럼 5% 밀리냐? 10 밀리냐?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토요일 저녁 기준으로 실시간으로 기회를 돌파한 상태이기는 해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사실 제일 좋은 모습이긴 하거든요. 지금 캔들 기준에서 이미 25일선과 11선을 돌파한 상태예요. 이럴 때에는 이미 5일선과 1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캔들이 21선까지는 올라가요. 근데 캔들이 21선을 돌파할 경우 최대 캔들이 51선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직전에도 앞에서 보여줬던 패턴이고요. 4시간 본 기준으로 확대해서 보더라도 실제로 캔들이 직전에 21선을 돌파하면은 5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50선을 돌파하면은 조금 더 상승이 나아졌다라는 거죠. 4시간 본 기준에서. 자, 실제로 확대해서 본다면은 이미 이 종목은 언제부터 2월 9일부터 해서 A, B, C, D 하락 64K, 66K 종결 짓고 반등 나오고 있는 구간이었어요. 67K를 돌파하면서 확정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70에서 73K고요. 돌파할 경우 80에서 82차적인 상승이 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상승이 나오고 나면 저는 그 다음에 50K까지 한 번 더 비트코인은 밀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두 가지 그림이거든요. 비트코인이 지금 다이렉트로 80K를 준 다음에 다시 밀릴지 아니면은 여기서 70K 돌파하지 못하고 50K 밀린 다음에 다시 80 줄지 이 둘 중에 하나 시나리오를 보면서 대응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실제로 멤버십 통해서도 12월 달에 K 하락 아래까지 하락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64K에서 66K G를 실제로 직전에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방향성이 있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돌파 못하면 50, 돌파하면 K 다음 50K인의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코닐 기준에서도 지금 최소한 뭐 7불 이상 돌파한다면은 단기적으로 10불까지 목표가는 열려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코인베이스나 코닐 해석할 수 있고요. 뭐 스트래티지 기준에서도 현재가 대비해서 최소한 이 종목이 5.5불만 돌파를 해준다면은 6.5불에서 7불까지는 돌파할 수 있겠구나를 조금 더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과거 패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캔들이 5일선, 11선을 돌파했을 때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면은 실제로 골든 크로스 나왔을 때 11선까지는 한번 닿아주는 흐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MSE 구간은 6.5불에서 7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좀 더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은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이 하락을 하나 피보나치로 그렸을 때 0.618까지 반등이 나와주면은 실제로 21선 저항 0.6, 6.5불 동일하다. 돌파해주면은 그 다음에 0.382 9불 동일한 거고요. 이 기간은 2월 2일에서 2월 3일 사이. 그러면은 코닐 기준에서도 실제로 0.618이 어디냐라고 그어보면 실제로 이거 0.618 10불이구나. 실제로 10불 올 수 있겠구나. 기간적으로는 2월 2일 3일이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더 재밌는 건 이 양자 섹터가 동일한 패턴이에요. 자, 양자도 실제로 1월 21일에서 2월 5일 고점과 저점을 피보나치로 하나 그었을 때 0.618이 어디냐 하면은 38불에서 40불이라는 거예요. 공교롭게 기간은 2월 2일에서 2월 4일 사이. 오라, 이거 아까 스트레티지랑 코인베이스 기간이랑 똑같네? 근데 피보나치까지 동일하잖아. 그러면은 결국 섹터가 다른 양자 섹터 코인은 결국 동일하게 움직이겠구나라는 게 유추가 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아이온큐는 38불에서 40불은 빅각 추세 상단이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21선 저항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온큐 실제로 지금 구간에서 12불 이탈하지 않으면은 8불 40불까지 오겠구나. 그리고 리기티 컴퓨팅도 실제로 더 이상 14불 이탈하지 않으면은 8불에서 20불까지는 주겠구나. DAV 퀀텀 역시도 추가적으로 더 이상 18불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12불에서 24불을 한번 주겠구나. 모두 동일하게 2월 3일 0.618 동일하게 리기티 컴퓨팅 0.618 피보나치 그리고 2월 3일경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두 다 추세 상단 구간까지 동일하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67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전반적으로 양자 섹터나 코인 섹터나 여러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현재 구간에서 한 번 더 돌파가 나와주는 흐름, 즉 더 이상 뉴스케일 파워도 13.5불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위로 상승이 나오면서 18불에서 19불까지는 한번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뉴스케일 파워가 반대로 13.5불을 이탈할 경우 아까 S670 포인트를 이탈하는 것과 동일할 거고요. 그러면은 10불에서 11불까지는 한번 하락이 나온다라는 거서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하락을 A, B, C로 떨어진 것을 대비한 다음에 상승으로 보자라고 볼 수 있고요. 스케일 파워는 실제로 18불에 19불을 돌파할 경우 20불 이상의 상승세도 열려있기 때문에 일단 돌파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된다. 이 점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뭐 팔란티어나 이런 종목들도 사실 모두 다 PY 따라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아까 670포인트를 버티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던 것처럼 팔란티어도 반등이 나오면은 단기적으로는 150에서 155불까지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150에서 155불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 결국 위에 있는 20에서는 얻어맞고 결국 하락이 더 나오면서 100불에서 110불까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반대로 S가 아까 670포인트를 이탈한다는 것은 팔란티어 기준에서 128불을 이탈한다는 것 같고 그러면은 팔란티어는 확정적으로 100불에서 110불까지 하락이 나온다는 거죠. 반대로 100불에서 110불까지 이탈이 나온다면 팔란티어는 주봉 기준에서 80불에서 70불까지 지라인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SPY 기준에서 670포인트를 지지받아야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멤버십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은 위와 같이 여러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두 좀 안내 드리니까 같이 도움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